환경이 만든 임계점에 딱 도달했을 때는 요 상승이 딱 일어나거든요. 똑같습니다. 진짜. 하나의 오차도 없이 과거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거래량이 적은데도 상승을 하거든요. 이렇게 돈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이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크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자산가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더 좋아지고 소외받는 물건들은 더 소외받고 지금보다 더 깊은 양극화가 생기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최근에 우리 AI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 상승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같은 환경이 왔을 때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어떤 큰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변수에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변수를 어떻게 시장이 넘어가면서 상승이 일으키는지 아니면 하락하는지 그걸 조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서 굉장히 많이 돌려봐요. 결론은 이게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은요, 공급량만 딱 보면요 1년이 늦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공급량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서 제가 만든 3년 누적 공급량에서 얼마 정도 내려가게 되면 상승이 딱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예측했을 때 과거보다 1년이 지금 늦거든요. 부산도 늦고요, 대구도 늦고 울산도 늦었어요. 추측하기에는 임대차 3법 있죠. 갱신권을 쓰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전세 수요가 과거보다 움직이면서 만드는 그런 역할들이 좀 감소돼서 어떤 특정 지역의 전세를 빨리 올리지 못하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측이에요. 아니면 뭐 우리가 전세 대출이 과거보다 이제 빨리빨리 안 나오고 금액도 축소되고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통계로 그걸 뽑아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급량만 딱 놓고 보고 분석하게 되면요 1년이 늦습니다. 거의 모든 도시가 다. 근데 공급이 만든 환경이 있잖아요. 이 공급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요. 그 환경이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전세 수급 한 150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했죠. 그 환경에 딱 도달하면요 과거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점에서 보면은 시장은 1년 늦지만은 환경이 만든 임계점에 딱 도달했을 때는 요 상승이 딱 일어나거든요. 똑같습니다. 진짜. 하나의 오차도 없이 과거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결과로는. 그래서 역시 우리 시장은 똑같이 움직인다. 단지 시간이 1년 정도 늦다. 다른 건 뭐냐면은 거래량이 안 나오겠습니다. 거래량이 적은데도 상승을 하거든요. 그럼 뭐 대출 규제가 있어서 그렇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게 한 개 딱 있죠. 환율입니다. 1997년, 98년들 그때는 시장이 정말 엉망이었죠. 이제 나라가 이제 휘청했으니까 기업도 망하고 개인도 막 부도 나고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뭐 건설자 집도 못 짓고 공사가 멈춘 데도 많고. 근데 이제 환율이 급등했을 때 부동산 시장도 엄청 안 좋았지만은 돈의 가치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환율이 올랐다는 거는. 주식도 폭락하고 부동산도 폭락했죠. 그러면서 해외 자본이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그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해외 어떤 자본도 들어와서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한국 돈이 너무 싸졌잖아요. 건물값 떨어지고 환율 올라가서 돈 가치 떨어지고. 그러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너무 싸 보였던 거죠.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외국 자본들이 서울에 있는 빌딩들을 엄청 많이 샀습니다. 사서 경제가 정상 돌아왔을 때 그걸 팔고 나갔죠. 개인들을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99년, 2000년대에서 다시 그 부동산 올랐잖아요. 지금의 환율 상태였습니다. 지금보다 환율이 좀 더 낮죠. 거의 비싼 시기 왔는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1500 넘으면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경제가 망한다는 분도 있고 뭐 어떻게 뭐 딱 결론을 짓기 힘들지만은 우리 금리가 저성장으로 가면서 계속 왔잖아요. 경제 환경이 엄청 안 좋거든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중대재해법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와중에 이제 일부 대기업들은 잘 나가죠. 잘 나가고 또 내년에 우리가 올해보다 경제 성장이 2% 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망할 거냐? 뭐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거라 하지만은 꼭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그럼 우리가 이
상승을 만든 환경에서 이 지금 환율에 대한 또 다른 변수를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자산이 많은 분들이 또 아니면은 자산이 좀 적은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결론은 이렇게 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산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 자산을 안전한 곳에 옮기려고 합니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일부 지역들이 크게 올랐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의 어떤 환경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가 아파트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택하신 분들은 자산이 적은 분들이나 소득이 낮은 분들이 가망성 크겠죠. 그런 분들일수록 이렇게 이 위험한 환경에 오게 되면 선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산이 많은 분들은 그 자산을 안전자산을 옮기고요. 자산이 없는 분들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시장은 공급이 만든 환경이 가고 있지만은 저가 시장으로 갈 확률이 과거보다는 좀 떨어진다. 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환율하고 시장의 환경이 만나서 좀 그렇게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이는 모습은 과거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었어요. IMF 2008년 금융위기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2003년, 4년에 카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영향이 있었고 지방에는 영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2019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금리를 내렸죠. 그리고 2022년, 23년에 금리 크게 올렸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 환율이란 큰 변수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판단하는 환율은 아마 그런 선택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까지 시장이 먼저 움직였던 시장이 서울 수도권이고요. 그리고 공급 환경으로 움직였던 지방을 보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물건들이 더 올라가는 환경. 그래서 자산가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더 좋아지고 소외받는 물건들은 더 소외받고 지금보다 더 깊은 양극화가 생기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계를 돌리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넣어봐요. 과거에 상승했던 조건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시장을 넣어보고요. 현재의 어떤 조건들을 넣어서 비교해 보거든요. 그럼 그 현재의 조건들이 과거의 조건들과 거의 똑같을 때 지금 상승하고 있는 도시들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만든 시장의 환경이 도달했을 때는 거래가 적든 많든 대출을 하든 말든 상승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상승하는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 문제는 지금 환율을 하고 지금 어떤 시장의 환경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을 우리가 나쁘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고요. 그 환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 물건에 좀 집중해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그렇고요. 제가 몇 군데를 돌려봤어요. 나중에 이거는 좀 정리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프가 너무 많으니까. 지방은 부산, 제가 대구, 울산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제가 볼 때는. 공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거의 똑같다. 그래서 우리 상승의 시간은 같다. 단지 선택의 어떤 환경은 지금 환율 때문에 다르다. 좀 그렇게 좀 결론 내리고 싶거든요. 요 그래프도 나중에 조금 정리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환율의 어떤 선택은 소득이 높은 분들은 안전자산으로 지금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축, 핵심 지역, 그리고 소득이 낮는 분들은 아마 위기를 느끼면서 자산 매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더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일단은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